안녕하세요. 행복방송 옹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자주 불거지는 부하직원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본인의 꿈은 접어야 하면 물론 해당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가져다주는 성적 자유에 관한 문제를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태계 선생님과 그를 사랑하는 두양이라는 여인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하직원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불거질 때마다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핑곗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있죠. 손뼉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의 상명하복 관계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 행복추구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명하복 관계에서는 비록 사생활의 영역이라고나 하여도 지위를 받는 사람이 상사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사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가 그것이 문제되었을 때 개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황마다 어떤 경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로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이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입장을 보면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적극적인 측면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이러기 위한 추행죄는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보면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자가 상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그 상사의 성적 요구 행위는 이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상사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상사와 부하 간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맺어졌던 인간관계가 파탄나가지고 명예롭지 못한 결과나 나타날 때면은 우리에게 남녀 간의 로맨틱 사랑의 전설과도 같은 태계 선생님과 두양의 사랑 얘기가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조선시대 대성리학자이신 태계 선생님은 48세에 단양군수로 부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내려오니까 그때 18세인 두양이 단양의 관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양은 참 예쁠 뿐만 아니라 시와 가무에도 능하고 참 교양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양이 태계 선생님이 30여년이나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태계 선생님을 흠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쪽 같은 태계 선생님이 쉽게 어떻게 적이 되시진 않겠죠. 그러다가 두양은 태계 선생님이 매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화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 매화를 선물 받은 태계 선생님은 그때부터 두양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느끼고 상당히 질거주순하게 애정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상당히 애틋하게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태계 선생님의 형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로 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법은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 관리로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계 선생님은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인근 풍기군수로 전임을 가게 됩니다. 전임을 가기 전날 태계 선생님은 두양과 이별주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두양의 치마폭을 펼치게 하고는 거기다가 두보의 시 한 수를 적습니다. 사별기탄성 생별상측측, 즉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네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기의 애틋한 마음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두양은 또 시 한 수를 지어서 태계 선생님에게 바치죠. 이별이 서러워 잠들고 슬피울제 어느덧 술 다하고 님마저 가는구나. 꽃피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이런 시 한 수를 적어서 태계 선생님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하죠. 그런데 이별을 하고 나서 약 한 20여 년이 넘도록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태계 선생님은 69에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실 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그 매화나무는 두양이 선물한 매화나무였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했던 것인지는 그 한 말씀 하신 것으로 아마 증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음을 전해들은 두양은 안동까지 와서 태계 선생님의 빈소에 조문을 하고 슬피 울고 그리고 다시 단양의 강선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거기서 강물에 뛰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그 강선대에 가보면은 두양의 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매년인 그 두양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0여 년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사랑한 두양의 연심은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니 태계 선생님은 절대 원조 교제가 될 수 없고 무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0여 년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기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게 한 어떤 여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에 피치 못하게 어떤 부하 직원과의 연심에 빠진다면은 그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도리이자 여인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최소한 예의를 다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예를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법률에 얽힌 에피소드 내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까 하니까 가시면서 구독 한번 톡 터치해주거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